이 세상에서 휴대폰이 사라진다면? 일상생활 하는데 너무 불편할 것 같고 많이 불편할 것 같습니다. 시력이 나빠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되게 힘들 것 같아요. 못 살죠. 휴대폰을 사용하며 여러분은 어떤 편의를 누리고 계신가요? 휴대폰이 생기고 시간의 제약과 공간의 제약이 허물어지며 우리는 서로 많은 것을 공유하고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휴대폰에 익숙해져 있죠. 그런 만큼 휴대폰이 없으면 큰 불편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최근 SK 주식회사 CNC 판교 캠퍼스 지하 전기실에서 화재가 발생하며 카카오 서비스가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루 이상 서비스 장애가 이어지며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소식도 못 받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알 수도 없으니까. 저 친한 친구가 생일이었는데 그 카카오 선물하기를 바로 못해서 그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이제 기본적인 연락이 안 되니까 되게 불편했던 것 같아요. 뭐 학원이나 그런 거 문자 보내야 될 때가 있었는데 그때 못 보내가지고 조금 혼난 적이 있어가지고 불편했어요. 카카오 서비스도 결국 휴대폰을 통해 제공된다는 점에서 휴대폰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보다 훨씬 큰 불편을 체감하게 되겠죠. 친구들이랑 연락도 해야 되고 부모님이랑도 연락도 주고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시간 약속 같은 것도 뭐 잘 할 수 없고 뭐 어디 갈 때 지도 보는 것도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연락 같은 게 안 되니까 그런 것도 불편하고 시간도 핸드폰으로 많이 보니까 시간 확인 같은 것도 어려울 것 같고 그럴 것 같아요. 연락도 안 되고 그냥 집 다시 갔다 올 것 같아요. 하루라도 휴대폰이 없다면 우리는 꽤나 불편한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휴대폰 없는 생활에 초조해하거나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처럼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가 없을 때 초조해하거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을 노모포비아라고 합니다. 주변에 휴대전화가 있음에도 수시로 휴대전화를 쳐다보며 알림을 확인하거나 만지는 행위 또한 노모포비아 증상 중 하나입니다. 만약 노모포비아라면 휴대폰과 떨어진 상태로 5분 이상을 버티지 못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모포비아는 노 모바일폰 포비아의 줄임말인데요. 노모포비아는 흔히 휴대전화 중독 혹은 휴대전화 금단 현상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렇다면 노모포비아 현상은 현재 얼마나 심각할까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들이 거의 10명 중에 9명은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을 잘 순기능을 발휘해서 잘 활용을 하고 있지만 과하게 의존해서 문제를 갖는 사람들은 꽤 많습니다. 특히 스마트폰하고 관련해서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게임 중독이죠. 그 다음에 이제 SNS, 그 다음에 다른 부분들은 인터넷에서 과하게 정보를 찾아내려고 하는 겁니다. 지난 4월 여성가족부에서는 전국의 청소년 127만 3,020명을 대상으로 한 2022년 인터넷 및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조사의 결과를 밝혔습니다. 응답자의 18.5%인 23만 5,687명이 진단조사 결과에서 위험군으로 드러났는데요. 즉 청소년 100명 중 무려 19명가량이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의 중독 증상이자 노모포비아 증상을 보이는 것입니다. 지난해보다 3% 증가한 위험군은 갈수록 더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노모포비아 및 사회적 관계 형성에 대한 부작용 연구들에 따르면 강박증, 우울, 불안, 대인 예민증, 적대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 없이 잠깐 그렇게 자기들이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지 모르는 경우들이 있죠. 정보를 얻으려고 과하게 의존할 때는 현실과 가상세계의 갭이 심각해지면 이 현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현실이 한
절반인데도 왜곡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들이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날 수도 있죠. 휴대폰을 사용할 때 시민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경험했을까요? 이를 조사해보고자 저희가 직접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안구 건조증을 겪었다는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거북목과 수면 장애가 가장 많았습니다. 휴대폰 때문에 우리의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현상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사실 게임 중독이라든지 과하게 게임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도 본인들이 그만큼 게임하는 시간이 긴지는 몰라요. 근데 스마트폰 사용하는 시간 같은 경우들도 본인이 한번 기록해 보거나 내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자기 관찰을 며칠을 해보는 겁니다. 이 자기 관찰을 해보면 아, 내가 핸드폰을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구나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원래 이 자기 관찰은 평가 방법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행동요법의 행동치료라고 하는 심리치료의 기법이기도 해요. 자기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계속 기록해 나가다 보면 그게 늘어납니다. 바람직한 행동이 늘어나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건 줄어드는 경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가 좋죠. 일단 저녁 시간이라든지 자기 혼자 있는 시간, 특정하게 어느 정도의 시간 정도는 한두 시간, 뭐 길게는 한 3, 4시간 정도 핸드폰이 없는 시간대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그런 것들이 중독 치료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런 방법은 특정한 시간 동안 그런 원칙을 갖고 살게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행동을 하여튼 자각하거나 이렇게 다른 시간에 바라볼 수 있는,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또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들은 굉장히 줄일 수 있죠. 저희는 이 중 휴대폰 사용 시간 제한으로 일주일간 실험을 진행한 후 휴대폰 없이 생활 습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루에 2시간. 휴대폰 사용 시간에 제한이 생긴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학교 국어국문 문예창작학부 21학번에 재학 중인 이동원이라고 합니다. 평소 사용 시간을 핸드폰에서 측정해봤을 때 보통 6시간에서 7시간, 그리고 주말 같은 날에는 혹시 많을 때는 한 8시간씩 쓰는 날도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을 제한을 둬도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자제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는 잘 적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험 첫날, 학교로 향하는 동원 씨입니다. 어딘가 조금 초조해 보이기도 하는데요. 동원 씨의 오늘 하루는 과연 어땠을까요? 그걸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 까먹고 월요일 자정부터 습관적으로 한 1시간 반 정도 유튜브랑 넷플릭스를 쭉 봤어요. 그리고 1시 반에 잤는데 이제 자고 일어나고 보니까 이제 핸드폰 할 수 있는 시간이 30분밖에 안 남은 거죠. 부모님 카톡이나 꼭 필요한 연락만 봐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었는데 근데 또 막상 통학할 때 항상 습관적으로 1시간 넘게 웹툰을 보거든요. 습관적으로 보다 보니까 지하철에서 갑자기 학교 오는 길에 5분밖에 안 남았다 알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아직 절반도 못 온 거리였는데 되게 핸드폰 없으니까 손이 허전하고 또 주변 눈치 보이는 것 같고 또 앉아서 오고 있었는데 맞은편 사람이랑 눈을 마주치는 게 너무 뻘쭘해서 그냥 이렇게 자는 척하면서 등교했습니다. 휴대폰 없이 조금은 힘들었던 하루가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 날, 어디론가 향하는 동원 씨입니다. 발걸음이 여유로워 보입니다. 하지만 그 여유도 잠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데요. 아니 톡방에 투표가 12시까지였다고? 일정에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아 보이는 동원 씨입니다. 거기 알았어. 저도 조절을 하려고 해봤는데 한 정오 되니까 시간이 다 끝났더라고요. 단톡 같은 데서 행사나 아니면 설문 같은 투표 같은 걸 해야 될 일도 있었는데 그런 걸 전혀 못해서 이제 정말 이 불필요한 그런 습관적으로 핸드폰을 열어보는 그런 습관을 고쳐야겠다 그런 결심이 그런 각오를 또 하게 되었고요. 불편했던 이틀이 지나고 이제 3일째로 접어드는데요.
이젠 이동하면서도 휴대폰을 많이 보지 않는 모습입니다. 4일차. 이제는 휴대폰 없는 생활에도 익숙해진 것 같은데요. 심심했던 이동 시간에는 책을 가지고 다니고 집에서의 남는 시간에는 미뤄뒀던 기타 연습을 하기도 합니다. 길어 보였던 일주일도 슬슬 끝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그동안 동원 씨의 일상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등교할 때도 원래 그냥 가방에 노트북만 넣어서 갔었는데 지하철에서 읽을 만한 작은 시집하고 평소 읽고 싶었던 소설 같은 것도 넣어서 그런 거 보면서 좀 덜 지루하게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개인적으로 목표가 있었는데 약간 제가 좀 마른 체형이어가지고 근력 운동을 좀 해보자 해서 방에서 막 맨몸 운동도 해보고 물론 잘하지 못하는데 그런 점들이 개선되었습니다. 드디어 실험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동원 씨의 일상에도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휴대폰으로 하루를 시작하던 동원 씨는 이제 휴대폰을 보지 않고 휴대폰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던 동원 씨는 이제 책을 읽으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벌써 이제 7일차가 끝이 났는데 사실 한 2일차, 3일차까지는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4일차부터는 이제 등하굣길에 제가 국문과니까 약간 그동안 못 읽었던 소설이나 시들 요즘 나온 것들을 한번 읽어보자 결심해서 좀 실천해본 것도 되게 좋은 경험이었고 그리고 솔직히 이제 평소에도 하루에 7, 8시간씩 그렇게 핸드폰을 쓸 때도 요즘 유행하는 것들과 또 약간 밈 같은 거를 잘 알아야 또 친구들하고 재밌게 대화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항상 유튜브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그런 트렌드를 맹목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좀 더 나 자신한테 집중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실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노모포비아인가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쉬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일 테니까요.